새벽 2시 병원 중환자실 한 남자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습니다. 그는 30년간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자산 150억을 모았습니다. 아파트 5채, 주식 30억, 현금 50억. 하지만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 순간 그 거대한 150억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는 현금도 카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받지 않거든요. 그의 딸이 아버지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빠, 제 대학 졸업식에 왜 안 오셨어요? 아빠, 제 결혼식 리허설 때 왜 출장 가셨어요? 아빠, 우리 같이 여행 한번 가자고 했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늘 부의 인문학에서는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죽어라 벌고 있는 그 돈의 진짜 가격표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출근길에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자인 채로 죽고 싶습니까?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기원전 323년 바빌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와 권력을 손에 쥔 그였지만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찾아온 열병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협상 카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임종 직전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관을 짤 때 양 옆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신하들이 이유를 묻자 알렉산더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역사학자들은 실제 유언은 다르다고 기록하지만 이 이야기가 2000년 넘게 전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의 제1법칙 공술의 공수거를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전 7시 40대 중반 김대리는 오늘도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어젯밤 12시에 퇴근했지만 새벽 5시에 받은 임원 카톡 때문에 제대로 못 잤습니다. 옆방에서는 중학생 아들이 자고 있습니다. 언제 키가 이렇게 컸는지, 목소리가 언제 이렇게 굵어졌는지, 사춘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는 잘 모릅니다. 주말마다 회사에서 보고서 쓰느라 놓쳤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며 그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부장되고 연봉 1억 넘으면 그때는 여유 좀 가져야지.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부장이 되면 더 바빠진다는 것을. 연봉 1억이 되면 1억 5천을 목표로 잡게 된다는 것을.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희생하는 겁니다. 통장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아이의 첫 걸음은 홈캠으로 받고 부모님 생신은 돈으로 떼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은 1년에 한 번으로 줄었고 취미는 언제나 나중에로 미뤘습니다. 알렉산더는 33세에 죽었습니다. 김대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감성파리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일본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는 1000명 이상의 임종을 기록했고 호주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8년간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두 연구의 공통된 결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후의 1위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특히 남성 환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후의 2위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브로니 웨어가 기록한 한 환자 이야기입니다. 62세 남성, 폐암 말기. 그는 평생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고 자녀 셋을 모두 대학 보냈습니다. 비싼 아파트도 샀고 외제차도 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원 침대에서 말한 것은 아내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느라 매일 저녁 회식하느라 우리 부부가 마지막으로 둘이 여행 간 게 신혼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첫째 딸 피아노 발표회, 둘째 아들 야구 경기, 막내 딸 졸업식 전부 못 갔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미팅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여기서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일하지 말고 놀라는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비참한데요.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맞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9년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발표한 연구입니다. 연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될 때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연봉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될 때도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각 구간에서 느끼는 행복도
이것도 상승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평균 3개월만 지속됩니다. 3개월 후에는 다시 원래 행복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뇌는 또다시 더 큰 목표를 요구하죠. 연봉 5천만 원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7천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더 큰 평수가 필요합니다. 과장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부장이 되어야 합니다. 차를 바꾸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더 비싼 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달성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으며 달립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뇌는 도파민에 적응해버립니다. 이 쳇바퀴는 언제 멈출까요? 죽음이 닥쳐서야 멈춥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달린 곳은 제자리였구나. 쥐슈이치가 기록한 또 다른 환자입니다. 58세 남성. 자영업자. 그는 세계 점포를 운영하며 연매출 50억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 30년간 이어졌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장사가 안 될 때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쉴 틈이 없었죠. 아들이 초등학생 때 아빠랑 낚시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중학생 때도 나중에, 고등학생 때도 나중에. 이제 아들은 30살이 됐어요. 제가 먼저 낚시 갈래?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 저도 바빠요. 나중에요. 그는 울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가르친 게 딱 하나네요. 나중에라는 말.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느라 생활을 잊어버리는 모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죽음을 앞둔 그 환자들 중에서 돈을 더 벌지 못해서 후회한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현실적인 거래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 올해 95세, 자산 약 200조 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60년간 운영하며 쌓은 재산입니다. 만약 신이 나타나 버핏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너의 전 재산 200조 원을 다 내놓으면 30살의 젊은 몸으로 되돌려주겠다. 버핏은 고민할까요? 아마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전 재산을 바치고 30살로 돌아올 겁니다. 그에게 100조 원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워렌 버핏이 전 재산을 다 줘도 살 수 없는 젊음과 시간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다. 돈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벌 수 없다. 모든 경제 행위는 결국 시간 배분의 문제로 귀결된다. 베커의 시간 경제학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은 하루 8시간 일해서 2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 20만 원으로 잃어버린 8시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1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지나간 1초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게 시간의 본질입니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완전 비가역적 자산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0세, 평균 수명 80세를 가정하면 남은 시간 50년은 약 18,250일, 43만 8천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수면, 8시간 노동, 2시간 통근 식사를 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 6시간, 50년간 자유시간은 10만 9,500시간입니다. 이제 1시간의 가치를 계산해 봅시다. 워렌 버핏이 200조를 주고도 못 사는 30세 청년에 남은 10만 9,500시간, 200조 나누기 10만 9,500시간은 시간당 약 18억 원입니다. 여러분의 1시간은 18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8억짜리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의미 없는 회의 2시간 36억 입니다. SNS 스크롤 1시간 18억 원, 불필요한 야근 3시간 54억 원, 보고 싶지도 않은 드라마 2시간 36억 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난 30일간 나는 몇 억을 허비했는가?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시간의 가치를 몰라서 가난하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많은 시간 억만장자입니다. 그런데 그 1,000억짜리 시간을 시금 10,000원에 팔아넘기며 우울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여러분께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은 내 시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내 시간을 잡아먹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학적 해법 4가지를 제시합니다. 시간 투자 수익률 계산. 매일 하는 일의 시간당 가치를 계산하십시오. 실제 사례입니다. IT 스타트업 대표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년 전까지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회의, 영업, 개발, 격리, 인사까지 전부 직접 했죠. 어느 날 컨설턴트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시간당 가치가 얼마인가요? 박 대표는 계산했습니다. 월 매출 5억, 순이익 1억. 본인이 만드는 핵심 가치는 전략 수립과 투자 유치. 이 일의 시간당 가치는 약 50만 원. 하지만 그가 실제로 하루 종일 하는 일을 보십시오. 격리 업무 하루 2시간. 이 일의 시간당 가치는 3만 원입니다. 단순 이메일 회신 하루 3시간. 시간당 가치 1만원, 루틴 회의 하루 2시간, 시간당 가치 5만원, 하루 7시간을 시간당 50만원짜리 사람이 시간당 1에서 5만원짜리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격리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월 250만원, 비서도 채용했습니다. 월 300만원, 그리고 불필요한 회의는 50%를 없앴습니다. 월 550만원을 지출했지만 하루 7시간 곱하기 50만원, 35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한 달이면 1억 원 이상의 가치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확보한 시간으로 그는 가족과 저녁을 먹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구매 전략. 돈으로 시간을 사는데 투자하십시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돈으로 시간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23% 높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 과장 부부 이야기입니다. 맞벌이에 두 자녀를 키우는 김 과장 부부. 주말이 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청소 3시간, 빨래 2시간, 장보기 2시간, 주말 7시간이 집안일로 사라집니다.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주 1회 4시간, 월 60만 원입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이 한 달에 28시간. 이 시간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족 나들이를 갔습니다. 부부끼리 데이트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월 60만 원으로 산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부장 이야기입니다. 이 부장은 강남에서 일하는데 일산에 살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이면 60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회사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월세가 40만 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60시간을 확보했죠. 이 시간에 그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온라인 강의로 자기 개발도 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승진을 하였고 연봉이 2천만 원 올랐습니다. 월 40만 원을 투자해서 번 것은 무엇일까요? 연봉 2천만 원, 건강, 그리고 성장이었습니다. 레거시 자산 구축. 시간을 쓰되 복리로 쌓이는 곳에 쓰십시오. 시간을 쓰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노동형입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습니다. 일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10년을 일해도 받는 건 10년차 월급뿐입니다. 두 번째, 레거시 자산형입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복리로 증가합니다. 일 안 해도 자산이 수익을 만듭니다. 10년을 쌓으면 지수적으로 성장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A씨와 B씨 둘 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실력도 똑같습니다. 먼저 A씨입니다. 시간당 5만 원을 받습니다. 하루 8시간 작업하면 월 수익은 800만 원입니다.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수익이 0원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A씨의 실력은 늘었지만 여전히 시간당 5만 원입니다. 단가가 조금 올랐을 뿐이죠. 여전히 하루 8시간을 일해야 800만 원을 법니다. 이번엔 B씨를 보겠습니다. B씨도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다르게 씁니다. 하루 6시간은 클라이언트 작업을 합니다. 월 수익 600만 원. 나머지 2시간은 디자인 템플릿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합니다. 1년차 템플릿 수익은 고작 월 20만 원입니다. A씨보다 180만 원을 덜 버는 거죠. 하지만 2년차가 되니 템플릿이 쌓이면서 수익이 월 80만 원이 됩니다. 3년차 월 200만 원, 5년차 월 500만 원, 그리고 10년차 B씨는 더 이상 클라이언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템플릿 수익만으로 월 800만 원이 들어옵니다. B씨는 10년 후 선택권을 얻었습니다. 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 이게 바로 시간의 복리입니다. 어떤 것들이 레거시 자산이 될까요? 당신이 만든 유튜브 영상, 당신이 쓴 블로그 글, 당신이 출판한 책, 당신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당신이 디자인한 템플릿, 당신이 10년간 쌓은 신뢰관계, 당신의 업계 평판, 당신의 특허, 당신의 노하우, 당신이 만든 브랜드, 그리고 부동산 임대 수익, 배당주, 채권 같은 금융자산까지 이런 것들은 당신이 자고 있을 때도
가치를 만듭니다. 매달 1일 30분만 투자하십시오. 종이를 꺼내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한 일 중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직하게 체크해 보세요. 그 회의 정말 필요했습니까? 그 야근 정말 의미 있었습니까? 그 술자리 정말 가고 싶었습니까? 그 주말 근무 정말 중요했습니까? 이건 감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경제학적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3년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던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니요 라는 대답이 며칠 연속 이어지면 나는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걸 압니다. 당신의 촛불은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지방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밤 11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주말 출근길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촛불은 무엇을 위해 타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제가 오늘 드린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시간이 목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버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해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내 시간의 주인이었는가? 아니면 돈의 노예였는가? 만약 후자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내일부터 뭔가를 바꿔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에 깨달았습니다. 워렌 버핏은 95세에도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56세에 세상을 떠나며 깨달았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은 언제 깨닫겠습니까? 오늘 깨닫겠습니까? 임종 침대에서 깨닫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의 인문학이었습니다.